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한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강아지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아지 예방접종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백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의 부작용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어서 보호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은 결국 수의사가 아니라 보호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효과와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방접종 백신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신은 100% 안전하지도 100%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신을 접종할 때는 정말 올바른 원칙과 주의사항을 고려하여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백신 꼭 맞아야 하는가, 의무인가, 선택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백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에게는 백신에 대한 특이성 반응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은 강아지에게 면역력을 주입해주는 주사가 아니라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과 백신의 항체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면역은 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이 처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우고 대항한 것을 몸이 기억을 하고 다음번에 더 빨리 반응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이 바로 항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이 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요, 수많은 단계, 수많은 그런 장벽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동물이 만약 건강하고 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이 질병에는 거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몸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주사를 통하여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은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의 접종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아직 보통 6주에서 8주에 첫 접종을 하는데요. 이 아직 어린 강아지에게는 면역 체계가 성숙 중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하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고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 16주 이후에 접종을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후 22주에 첫 접종을 하고 그 이전에는 가능한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6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첫 번째 접종을 보통 3에서 5회 권장을 하고요. 매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 추가 접종 꼭 해야 하는가,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추가 접종을 하는 이유는 강아지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아지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강아지의 그런 유전적인 그런 상태와 그 접종할 때의 건강 상태, 그리고 접종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항체가 잘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기와 방법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는 보통 3년에서 7년 동안 지속하고요. 때로는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추가 접종 전에는 반드시 항체 검사를 통하여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혼합 백신과 단독 백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혼합 백신은 종합 백신으로서 백신 하나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합 백신을 만드는 이유는 그 비용을 줄이고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혼합 백신에는 우리가 알듯이 4종 또는 5종, DHPP와 DHPPL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 백신을 맞게 되면요,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켜서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독 백신을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백신은 백신 하나에 한 종류만 들어있는 것으로 광견병, 캔넬코프, 신종플루, 코로나 백신 등이 있습니다. 필수 그 백신에 대한 그 단독 백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최소화된 것, 3종 또는 4종 백신을 맞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인데요. 코어 백신은 강아지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반드시 꼭 맞아야 하는 백신을 말합니다. 필수 백신에는 광견병, 디스템퍼, 파보,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코어 백신은 강아지에게 필수적이지 않고 또 효능이 떨어지며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백신을 말합니다. 논코어 백신에는 캔넬코프, 렙토스피라,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부작용의 증상은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의 시기도 때로는 몇 시간, 며칠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몇 달 뒤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의 주된 원인이 되는 물질은요, 바로 순과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소 16주 이후에 접종을 하고 접종 간격을 3, 4주 유지를 하며 광견병 백신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추가 접종은 항체 검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서 백신의 접종 횟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신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물이 병에 대한 저항 능력, 즉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강아지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병에 대한 저항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면역력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필요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료보다는 가능한 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장사상충약이나 외부 기생충약의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천연 약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플 경우에 항생제나 진통제 등 그 약물 오남용을 막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 치료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중성화 수술을 피하고 그리고 이 중성화 수술을 질병 예방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샴푸라든지 몸에 뿌리는 방향제도 가능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주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주 산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실천하고 지킬 때 강아지의 면역력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게 되고 또 그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심장사상충 약에 대해서,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또 다른 약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